30년 베테랑과 새내기 소방관,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두 사람은 60년 된 문화재를 지키려다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일은 지난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 9시 45분에 이 강릉경포 인근의 성난정이라는 목조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불을 진압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 50분쯤 이렇게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소방관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건물 내부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한 40분 후, 이 4시 30분쯤에요.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면서 아유. 뭐 기와나 목조 자재 네. 그리고 진흙이 우르르 무너져서 이 두 소방관이 깔리게 됩니다. 아하. 이 매몰된 상태였는데 네. 무려 18분 만에 그래도 다행히 구조가 되지만 네. 구조됐을 때는 이미 이 둘은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황급하게 병원 인근으로 옮겨졌지만 네. 결국 이 둘은 이날 새벽에 숨지고 말았다. 네. 지금 이수정 교수님 저 네. 모습 보세요. 지금 성난정이 지금 이제 와르르니 무너져서 저 지금 보세요. 저 모습이 이 다른 동료 소방관들이 구조하는 매몰된 곳에서 지금 잔해를 드러내면서 구조하는 영상인데 아마 저 매몰된 순간에는 순식간에 삽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네, 뭐 일반적으로 저렇게 무너지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소음이 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징조들이 있는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m 높이의 목조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위에 기와 무거운 기와들이 올려져 있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지금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도저히 피해서 나올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로 보이네요. 네. 예. 이 소방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앞서 이제 이 교수님 말씀처럼 저게 한옥 건물이다 보니까 이 손쓸 겨를도 없이 다른 요즘 건물은 전조 증상이랑 있다면서요. 네. 뭐 철조 건물 같은 거는 네. 보통 뭐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뭐 뿌지직이라든지 뭔가 소리가 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 소리가 또 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이 기와집 특성상이요. 게다가 네. 또 이날 아침엔 또 비가 내린 상태여서 아이고. 목조 건물이 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전조 증상은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총 4명이 당시 이제 이 성난정의 화재를 진압하게 출동했는데 두 소방사가 소방관이요. 끝까지 불길을 잡기 위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욱 소방이 경포 119 안전센터의 화재 진압 팀장입니다. 이영욱 소방위. 그리고 팀의 막내랍니다. 이호현 소방사. 늦깎이로 소방관에 입문했어요. 그렇게 잔불을 진화하려고 들어갔는데 무너진 건물 잔해 등에 깔려서 18분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당시 이제 소 변호사님, 저게 네. 이제 문화재잖아요. 성난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저도 한두 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저게 60년 된 문화재라는 점에서 아마 소방관분, 이 출동하셨던 분들도 이 불 끄는 것도 모르지만 빨리 좀 화재를 마무리해서 조금이나마 이 문화재의 형태를 좀 그나마 남겨놓고자 하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성난정이 뭐 지정된 그런 문화재는 아니지만 네. 이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 형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릉시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이 순직 소방관들이 그렇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네. 문화재를 살리면서 이제 화재를 이제 그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본인의 직무에 더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변을 당한 것 같은데요. 사실 문화재가 아무리 소중하지만 결국 사람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거든요. 네. 참 이렇게 열심히 일을 수행한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난 장면을 보고 이 소식을 접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요. 네. 문화재는 복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 목숨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료들,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동료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황망했겠습니까? 당시
구조했던 모습과 또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진압하러 들어갔고, 네. 연기가 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게 목조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연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좀 남아 있었죠. 바닥 쪽에, 불이 있었습니다. 진압을 하고, 네. 바로 이제 금방 진압이 됐어요. 크지는 않았고요. 2차 때는. 네. 바로 진압을 했고, 그리고 그 연기가 계속 이제 조금씩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하느라고 이제 좀 더 있었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붕괴가 돼가지고 네. 어떤 전조 증상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 지붕이 그냥 이 건물이 주저앉아 버리니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억소리도 좌우간 뭐 빠져나오고 자식 볼 여유도 없이 이런 사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참변을 당했을 때 저희가 동료분들에게도 이런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사 하고 인터뷰 요청하는 것도 참 송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이 점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당시에 이렇게 급박하게 이 소방관 분들이 이 혹시나도 또 다른 계속해서 화재가 날 걸 대비해서 잔불을 정리하러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고 말았는데 같이 한 식구처럼 한수벌 먹던 동료들 입장에서도 허망한데 이 가족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예, 어머님 모시고 아들은 직장 생활하는데 뭐 어떻게 네네. 말을 그 팀 막내로서 네.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해병대도 나오고 군 특수부대도 나오고 그런 해병대도 나오고 성격도 밝고 아주 팀원의 막내로서 열심히 맨날 뭘 배운다고 그러고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애가. 형편이 좋지는 않았는데 너무 그 와중에서도 너무 밝고 착하게 자라줘서 좀 기특한 동생이었습니다. 저한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원래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진업대원으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동료 소방관 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목이 메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다는 점 참 송구합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고 이영욱 소방위의 안타까운 사연이 일단 전해지는데 정년 퇴임을 1년 남겨놓으셨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년 퇴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면 이제 몸을 살릴 법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마지막 근무지에서 참 위험한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이제 팀을 통솔하기도 하고요. 또 화재 현장에 직접 제일 먼저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정년 퇴임이 1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더욱 매일매일 업무에 충실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더욱 이제 가슴 아픈 사정이 있는 게 이제 큰 형이 이제 70대인데요. 큰 형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영욱 소방위가 8남매 중에 7번째였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또 있는데요. 네. 36살입니다. 네. 이 아들도 내년에 정년 퇴임한 후에는 그동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고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가족 여행을 많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끼리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흐느꼈는데요. 네. 이런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끝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렇게 너무 열심히 일을 한 나머지 이렇게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슬픔 또 이런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의 가슴 아픔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슬픈 소식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늘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영욱 소방위가
정말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부부다 그런 얘기 있던데 정말 가족들한테 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족한테 참 잘했고 정말 아버지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소방 일을 하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화 한 번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도맡아온 이 소방관들의 죽음이 이제 죽음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그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보니까 재치가 넘쳐서 늘 가족을 즐겁게 해주던 남편이자 아버지였대요. 고 이영욱 소방이가요. 그러면서도 늘 이 소방관들 보면 비상 출동에 대기를 해야 되니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런 분이었대요. 이영욱 소방의 아내는요. 이날 남들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었대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었겠어요, 진짜. 네, 더군다나 이게 정년을 갖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 더 안타까웠을 거고요. 또 이영우 소방이한테는 또 치매인 또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환자분들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치매인 어르신께서 이렇게 있고 자식이 먼저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또 다른 슬픔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르신들께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자식들은 끝없이 눈물 흘리고 가족들이 슬퍼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알아도 슬퍼하시지만 그 모르는 과정이 더 슬픈 거지요. 네. 그리고 또 강릉에 오게 된 것도 그 어머님 때문에 오게 되셨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조금만 운명의 그 수레바퀴가 조금만 엇갈려 갔으면 이런 죽음이 없었을 수도 있지요. 네. 이 애초에는 1988년에 서울 성동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부터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말 듣고 병수발하려고 강릉 쪽으로 자원했대요. 고 이영욱 소방위입니다. 그렇게 효자였습니다. 퇴직하면 내년이 퇴직이라고 그랬잖아요. 퇴직 1년 남겼다 그랬잖아요. 퇴직하면 요양원에 있는 지금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매일매일 찾아뵙는 게 소원, 그게 소원이래요. 어머니를 매일 찾아뵙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고 이영욱 소방이요.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팀의 화재 진압팀의 막내였던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이호현 소방사 채 1년도 안 된 막내 소방사라면서요? 또. 그렇습니다. 채 1년도 안 된 정말 새내기 소방사였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 이영욱 소방이는 또 굉장히 베테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나이도 아들과 또 아버지 뻘입니다. 그래서 네. 동료들이 보기에 이 화재 진압 경험이 많은 베테랑과 또 새내기 소방관이 이렇게 같이 한 팀으로 네. 같은 조로 근무를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정말 퇴직을 앞두고 평생 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온 이 소방관의 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게다가 또 이 활달한 성격의 이 후배 소방사도 네. 퇴직을 앞둔 이 소방이를 정말 아버지처럼 따라서 참 주변 사람들이 보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이호현 소방사 팀의 막내인데요. 네, 네. 늦깎이로 이 군대 제대 후 늦깎이로 공부했답니다. 소방관 되려고. 네, 그런데 하루라도 운동 빼먹지 않은 이유가 봤더니요. 술, 담배도 하지 않은 이유가 봤더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대요. 참 대단합니다. 네, 뭐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결국 제사상에 있는 술을 먹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네. 지금 요즘 이 소방관이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 뭐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네. 13대 1이라고 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젊은이들을 위해 가지고 너무 이 안전을 좀 더 철저히 예산 투입을 해서 좀 네. 이렇게 소방복이나 이런 것들 또 기자재 같은 것들 충분히 줬다면 과연 이런 이제 죽음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요. 지금 이 젊은 친구에게는 여자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그 조의를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네. 결혼이 예정돼 있는 젊은 친구가 이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돼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번 이 시점에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이제 그만 발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아쉬움이 있고요. 네. 지금 지난 이제 그 사고로 2008년도 이후에 사망에 이른 소방관들이 꽤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늦지 않게 이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에라도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연 소방사는요, 이 빈소에 상복을 입은 여자친구도 와 있답니다. 두 사람은 내년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네요.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계절별로 여러 사진을 찍어 놓자 이렇게 약속했나 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사진이라고는 올 여름에 이현호 소방사가 소방관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 되고 말았답니다. 최명규 원장님, 지금 시급한 건 이 유족들에게도 심리적, 물론 두 분의 이 두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만 정말 이 유족들의 심리적인 치유를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네. 또 아까 우리 이호연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머님과 아버님의 슬픔이 너무너무 클 거예요. 젊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게 평생을 갖다 잊어먹을 수 없이 쭉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슬프지만 아마 세월이 지나 한 2달, 3달, 1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네. 이런 결혼을 앞뒀을 때 그 상대가 사망했을 때 느끼는 그 독특한 죄책감이란 게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하고 웃어도 되는 건가? 그런 어떤 죄책감이 뭔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몇 달 뒤부터 찾아오는데요. 네. 그때 굉장히 힘들어서 뭐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두 소방관의 이 연결식은요, 내일 오전 10시에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강원도청장으로 거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